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반 형법총론 제1회도 338페이지 로마자 4번에 사회상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바랍니다. 로마자 4번에 사회상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번의 의의와 기준, 양가 1번의 의의. 사회상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의 해석론은 없다. 대법원은 사회상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1번에 법 규정의 명상 1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이거나 동그라미 2번에 어떠한 법 규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 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관련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를 독자적, 보충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상의 다른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를 규제하는 상위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이해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39페이지) 양가 위반의 기준.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판명을 한다. 여기서 공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이 사회상규 분립성을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이 기준이 위법성 조각의 실질적 기준으로서의 초법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라고 한다. 여기서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를 사회적 상당성 있는 수단으로 실현할 것인지도 사회상규 분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대법원은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칙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사회상규 분립성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이거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양가를 번의 사회상규의 의미. 사회상규 분립성은 그 개념 및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회상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명되고 있지 않다.
개념 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상규는 사회상규 불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들린다. 이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국민일관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 사회유해 내지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 내지 윤리관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유법성 판단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상규는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조각부적인 일반 원리가 필정법에 표현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 1번의 사회적 상당성의 의의. 사회상규가 형법 규정에 등장하는 개념에 관해서 사회적 상당성은 형법 이론학에서 340페이지 발전된 개념으로서 어떤 행위가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회 질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그것이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로 여겨지고 따라서 마땅히 처벌할 가치 없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우리 형법과 같이 사회상규 분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도굴형법 하에서 등장한 것으로서 그 범죄 책임의상의 지위에 관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요건의 해당성 배제 사유이자 구속요건의 해석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양감 3번의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의 관계. 사회상규에 유리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동그라미 2번에 사회적 상당성을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에 의하는 견해.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와 구속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로서의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 인정된 행위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법 적용자 입장에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나 사회의 목적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이미 구성된 불법 요소를 다시 배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관하여 후자는 입법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어 처음부터 금지의 영역 속으로 넣을 필요조차 없는 행위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사회적 상당성을 일반적 해석 원리로 이해하는 견해. 사회적 상당성의 관점은 비록 범죄 체계 내에서 아무런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구속요건적 문헌의 의미합치적 해석을 위한 의미합치적 해석을 위한 보조수단 내지 일반적 해석 원리로서 의미의 기능을 갖는다. 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종래, 특히 종래의 사회적 상당성을 기준으로 허용된 위험원칙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경미한 위험의 원칙이라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치가 없는 척도라고 한다. 방갈 1번의 양대로 구별하지 않는 견해, 종래 사회적 상당성 이론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온 일정한 사례는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개념 없이도 구속요건의 해석상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라고 해석하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사회적 상당성 개념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척도를 341페이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를 국가법 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라는 개념을 초법규적인 법의 교량의 원칙과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도출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사회상규라는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정당한 원리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방금 사건의 결론. 우리 형법의 해석론상 사회적 상당성을 독자적인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로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 해석 원리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구성요건 요소는 개개의 입법 취지 내지 법익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인 타당한 법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밝혀가는 것인지 모호하고 불합정적인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해석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와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표리를 찾기 힘들다. 동그라미 3번에 형법이론사적으로도 볼 때에도 사회적 상당성론을 창안한 벨젤의 정의, 개념 정의와 우리 대법원의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내용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나 사회상규 분립의 행위는 결국 동일한 행위명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사안. 대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방송 프로듀서 갑은 증상 알고 지낸 가수 문유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 걸쳐 받았다. 이제 그리고 방송을 틀어준 거죠. 예. 동그라미 2번에 갑이 농산물 저온저장 공장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그 공장 건물 소유자는 경락된 자신이 한 공장, 제1호 공장에 시설한 자재만 철거하고 다른 한 공장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경락받은 갑은 공민식 저온창고를 수령식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호 창고에 있는 의뢰자재 342페이지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송계하였다. 동그라미 3번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 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 방법으로서 살인을 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의 시설 내에 설치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나 방법으로서 이를 비판하거나 그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제거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 선거운동을 촉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 장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6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또는 아파트 관리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 집행을 제시했던 중에 조수소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이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 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나 권리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드러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8번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이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동그라미 2번에 건설업계 노조원들의 임, 단협, 성실,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위반이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번호란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등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사회상규 위배 행위의 기준상의 문제점과 유형화.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개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사회상규라는 개념 자체가 고도의 추상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사회상규 불위배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의 방향은 사회상규라는 개념의 내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상규라는 개념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당화 일반론이라는 내용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자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사회윤리,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고, 후자는 앞에서 말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5가지 기준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기준 모두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다. 앞의 기준은 고도의 추상성 때문에 법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뒤의 기준은 정당화와 원리로 등장한 모든 개별적 기준을 종합해둔 것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 고도의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엄격한 5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주로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메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기준 자체의 추상성 내지 모호성에 더하여 기준 사용상의 자의성까지 가미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다. 대법원이 그동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평가를 내린 사례들을 개관해보면 유사한 사례끼리 모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유형화될 수 있는 사례는 앞에 설명한 교사의 체벌행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양가를 보내 소극적 방어행위. 소극적인 방어행위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저지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하는 저항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위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해 특히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보충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상대방의 위법,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 방위의 인정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피해자가 의외로 사망하여 결과적 가정범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결과적 가정범의 기본 범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치사죄 여부만 남게 된다. 344페이지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또는 본인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였다. 동그라미 1번에
갑은 자신이 따라다니며 귀찮게 싸움을 걸어하는 우리를 막으려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동그라미 2번에 갑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 같이 술을 마시던 을은 갑을 따라와 갑이 먼저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앞가슴을 닫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갑은 왼손으로 자신을 잡고 있던 을의 오른손에 물리치를 맞으면서 갑의 얼굴을 일에 부타하는 바람에 갑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 연석상에 머리가 부딪혀 중증 뇌하상, 뇌경막하 출혈으로 사망하였다. 소극적 방어행위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들어줘 후경부와 피와 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 동그라미 4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동그라미 5번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갔다.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어깨를 붙잡았으나 쌍스러운 욕설을 계속함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미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1차성 쇼크 사망하였다. 이 판례를 보통 잘 죽었다 사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6번에 남자인 피해자가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 주저앉아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왔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미쳤다. 양가로 2번에 권리 실현의 일환으로 행한 행위. 행위자가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특히 채권자가 채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기망하려 할 때 사기죄 혹은 공갈죄 등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그 권리 실현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345페이지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판례사안. 동그라미 2번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붙어나가며 입원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엄명하였던 경우 이거는 정당한 권리 실현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피고인 등의 비류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딸기 묘목 또는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류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적 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솔직히 일부러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냥 봐줄만 하다 이겁니다. 예. 동그라미 3번에 피고인이 그 소유 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비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재대금 평고 소송 계속 중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이를 벌리려 한다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동그라미 2번에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회사의 폐속 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임의로 잘못이죠. 예. 동그라미 4번에 피해 어민들이 그들의 피해 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입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의 대나무 삿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동그라미 5번에 고춧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관문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안가로 3번의 일반인의 간단한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하는 행위 또는 의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와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 제25조 및 26조는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무면허 내지 무자격자가 행한 경우에는 금지된 의료행위로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된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346페이지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판례사항 대법원은 수지침 시술행위는 그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인간요법이고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채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 입장에서 기울어져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시술자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 수준, 시술 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유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판례사안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 나눠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 외국에서 침수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다수 수치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채침을 시술한 경우 동그라미 2번 돌 등이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천과 가죽으로 덮은 찜질 기구로 가열하여 암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부에 가까되도록 하는 행위 동그라미 3번에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 행위 동그라미 4번에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행위 동그라미 5번에 한의사 면허나 자격 없이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 및 처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 의료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의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처음부터 금지된 의료행위가 되지도 않는다. 아예 의료행위가 아니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압 서비스 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행위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들의 증상에 대해 듣고 손바닥을 펴보게 하거나 혀를 내보이게 하며 뱀가루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판단을 하거나 설명한 바 없는 경우 등입니다. 양가로 서분의 안락사.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명의 347페이지 종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의사행위를 말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347페이지) 안락사가 형법상 살인죄나 촉탁, 승낙, 살인죄 혹은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이고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투약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를 통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형법 강론에서 다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서둘러서 왔는데요. 여기까지 본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